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랫동안 이 유튜브 활동을 못했습니다. 예, 출장이 좀 많이 다니는 관계로 이곳저곳을 막 방문하고 또 식품 관련된 소재를 시식도 하고요. 조사도 하고 그러는 일이 많아서 책을 많이 구입은 했는데 실제 이렇게 방송을 자주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책 제목이 남자의 밥상이라는 책을 나누고자 합니다. 방기호 선생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이분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채식을 바탕으로 한 식이 의사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생각한 국민건강주치이십니다. 오늘은 그 책 중에서 커피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10년 노화를 부르는 커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노화를 부르는 커피. 우리는 커피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한 잔, 회사에서 점심 먹은 후 한 잔, 나른한 오후 서너 시에 커피 한 잔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대다수의 샐러리맨들에게 커피는 고된 하루를 견디게 하는 활력소입니다. 커피는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입니다. 세계적으로 하루에 무려 30억 잔이 소비되는 커피. 이것만은 반드시 알고 마셔야 합니다. 커피는 우리를 늙게 만듭니다. 여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커피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마약의 한 종류인 코카인, 담배의 니코틴, 커피의 카페인은 같은 원소를 가진 알칼로이드, 질소 원자를 포함한 중독성 화합물입니다. 구성 원소도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동일합니다. 중독은 어떤 것이든 사람을 늙게 만듭니다. 도박 중독자가 젊어 보이는 경우를 보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중독 물질인 도파민 과다 때문입니다. 이 도파민은 뇌에서 나오는 쾌감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원래 도파민은 키스나 성관계 시에도 분비된다고 알려진 호르몬입니다. 커피를 마실 경우에도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커피에 중독되면 끊기가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중독자가 커피를 갑자기 끊게 되면 신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도파민 부족 상태가 되어 쉽게 불안하고 피로감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극심한 두통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약 3개월간은 괴로운 증상들이 지속됩니다. 카페인 금단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부분 이 시기를 넘기지 못해 다시 커피를 마시게 됩니다. 커피는 담배만큼 끊기 어렵습니다. 니코틴과 카페인은 같은 성분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피부에 주름이 느는 것도 중요한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카페인은 피부 세포의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늙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신체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뇌하 수체에 작용하여 강제로 소변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그 결과 혈관에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혈관은 부족해진 수분을 주변 세포로부터 끌어다 씁니다. 그 결과 세포는 쪼그라들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카페인 탈수입니다. 주변 세포에서도 물을 다 끌어다 썼다면 그 다음 타겟은 피부 탄력을 담당하는 콜라겐,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입니다. 탈수된 혈관은 이곳의 수분까지 끌어다 씁니다. 이제 피부는 탄력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름입니다. 피부가 탱탱한 골초를 보았습니까? 탈수 현상으로만 본다면 커피 한 잔은 담배 2대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탈수가 심해지는 기관은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생식기입니다.
만일 카페인을 과다 섭취한다면 생식기로 가는 혈액은 최대 65%까지 줄어듭니다. 당신의 소중한 생식기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 것입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골다공증과 충치도 생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커피를 마시면 혈액이 산성화가 됩니다. 커피는 120가지나 되는 산성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성화된 혈액을 중화시키기 위해 뼈와 치아에서 칼슘을 꺼내다 씁니다. 칼슘은 알칼리 이온이기 때문에 그 결과 뼈와 치아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산성 물질로 인해 치아도 누렇게 변색이 됩니다. 커피는 체내 효소와 성장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카페인으로 인해 혈관이 좁아지면 효소와 호르몬이 이동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신진대사가 늦어지고 독소 배출이 늦어집니다. 피로가 쉽게 오며 피부 노화가 촉진이 됩니다. 그 결과 2배로 늙어 보이게 됩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탈모도 악화됩니다.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30, 40대 여성 탈모 환자는 10년 전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증가하였고 남성은 약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0년간 커피 전문점의 숫자가 3배로 증가한 것과 일치합니다. 커피를 마시면 왜 머리가 빠질까? 커피는 중추신경을 흥분시킵니다. 중추신경이 흥분되면 남성 호르몬의 변형체인 DHT가 증가합니다. DHT는 모낭을 공격하여 탈모를 일으킵니다. 카페인은 특히 교감신경을 흥분시킵니다. 그 결과 두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두피 혈액이 부족하게 되면 탈모가 진행이 됩니다. 탈모가 되면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입니다. 커피의 각성작용은 노화를 촉진합니다. 뇌를 자주 각성시키면 왜 빨리 늙을까요? 각성이란 뇌 활성도가 과도해지면서 힘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텅 빈 칼로리이며 대표적인 가짜 에너지입니다. 카페인 각성으로 흥분된 뇌는 비상 에너지인 글리코겐을 모두 소모시켜 버립니다. 이것은 고속도로 주행 도중 기름이 바닥난 자동차처럼 위험합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뇌는 더욱 피로감을 느껴 다시 카페인을 찾게 됩니다. 눈은 퀭한이 들어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드리워집니다. 그렇다면 생활 속의 멋진 커피를 완전히 포기해야만 하는가? 걱정 마십시오. 커피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째, 인스턴트보다는 원두 커피를 권장합니다. 자판기 커피의 카페인 함량은 원두 커피의 3배가 넘습니다. 카페인을 줄이기 위해 커피를 마신 후에는 물을 2잔을 마십시오. 물은 카페인 농도를 희석시킵니다. 두 번째, 아라비카산 커피를 권장합니다. 아라비카산은 로부스터 계열보다 카페인 함량이 50% 이하로 훨씬 적고 맛과 향도 풍부합니다. 콜롬비아산 블루마운틴, 브라질산 문도, 누보와 같은 계열입니다. 인스턴트 커피는 대부분 값싼 로부스타 계열입니다. 커피 전문점에서도 로부스타를 사용하는 곳이 많으니 확인하고 마시길 바랍니다. 셋째, 디카페인 커피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카페인을 줄이면 커피의 맛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계 국제 커피 기구에서 눈을 가리고 커피 맛을 알아맞히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디카페인 커피가 더 맛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커피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커피의 맛은 카페인 함량이 아니라 향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커피에는 향을 결정하는 물질이 100가지가 넘습니다. 넷째, 식후에 마시는 커피는 구취를 악화시킵니다. 카페인이 식도 관략근을 헐겁게 만들어서
위장의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기 때문입니다. 시간대를 조절하는 것도 커피로 인한 구취를 없애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로 심장질환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은 커피 대신 녹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 남성 885명에게 8주간 하루 6잔의 커피를 마시게 한 결과 LDL 콜레스테롤이 55.5%, 총 콜레스테롤이 60%가량 증가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보건대학원의 연구팀은 커피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커피에 포함되어 있는 카페스톨이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페스톨은 커피의 갈색 거품인 크레마에 들어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은 크레마를 제거하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커피의 대안으로 녹차를 권장합니다. 녹차의 카테킨은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중국인들이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어도 심장병이 적은 이유는 우롱차를 많이 마시기 때문입니다. 여섯째로 술과 커피는 같이 마시면 안 됩니다. 한국인은 술을 마신 후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코올과 카페인이 합해지면 혈관의 도구로 작용합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은 확장과 수축으로 갈팡질팡합니다. 카페인은 뇌세포 탈수를 일으키므로 숙취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알코올로 인해 뇌의 탈수를 일으키는 것이 숙취입니다. 일곱째, 커피를 마신 후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하십시오. 121가지나 되는 커피의 산성 물질은 치아를 누렇게 변색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 커피를 마시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스파게티와 같은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입가심으로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고깃집에서도 커피를 후식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악의 조합입니다. 커피에는 121가지나 되는 산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기름진 음식으로 산성화된 혈액을 더욱 산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커피는 알칼리 식품인 과일과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커피는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원두 커피는 하루 2잔, 인스턴트 커피는 하루 1잔 정도로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커피는 노인성 우울증과 치매, 파킨슨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노인이 커피를 마실 경우 뇌를 적당히 자극하여 학습 동기와 성취 동기를 높이는 호르몬 도파민이 배출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를 설득하기 위해서 술보다 커피가 효과적인 이유는 역시 커피가 매사 성취 동기를 적극적으로 높여주는 도파민 분비를 돕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도 진한 커피 향을 사이에 두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커피는 최고의 분위기 메이커로서 생활 속의 여유와 멋을 주는 데는 다른 음료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웬 커피 애찬론이냐고요? 커피를 마실 때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을 명심하십시오. 무엇이든 잘 먹으면 약이 되고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 그러니 당신이 먹는 것이 약이 되게 하라. 네. 이번은 방기호 선생님의 남자의 밥상 이 책에서 커피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책이 참 여러 가지 재미난 내용이 많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다른 파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